포트리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문구와 형태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의회 상정이 또 연기됐지만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3 회계년도 상반기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에 직면한 한인이 1,1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권의 위기를 느낀 먹자골목의 한인 상인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할 19경찰서가 옐로캡 운전기사 송기평 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추모위원회와 포트리 제양군인회는 어제 포트리 제양군인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기린비에 들어갈 문구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직 형태 등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이르면 다음 달 18일 기린비가 세워질 전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성적 노예의 수모를 겪은 수십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기린다. 이 기린비는 그들의 기억을 기리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최종 확정된 문구는 짧고 간략하지만 불분명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들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명확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문구가 최종 확정이 되었고 우길 승천기 그거 빠지기로 했고 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뭐 태극기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기도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한 이견을 보였던 기린비 형태도 우길 승천기를 빼기로 하는 등 대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제양군인회가 소녀상을 고집해 사실상 포트리 기린비는 소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사이판에서 일본군의 총검에 의해 언덕 위에서 떨어지는 어린 소녀들을 직접 목격한 제양군인 회원들의 소녀들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when we got the Marines back, they said, you know, Jesus Christ, we watched women jump off cliffs with their kids on their back. Well, we figured they were all Japanese women. And at that time there, our hatred for Japanese was so strong, we figured let them all jump. It took me 70 years to realize they were all Koreans. 조선 옷을 입은 소녀상이 자칫 한일 양 국가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다는 지적엔 건립 주체가 미국 제양군인회여서 문제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And I met the president and I told him what I'm doing. You won't get any objection from us. So it's just a history lesson. Don't forget about history. Don't ever forget about history. Let the children know what these women went through. 이르면 다음 달 18일 개막할 포트리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는 포트리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 내에 세워지며 기린비 주변에 위안부의 역사적 내용들과 목격한 참전 군인들의 증언들을 넣어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자꾸 대면 변명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11일로 예상됐던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상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하필이면 이날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안에 밀려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브리핑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지난 10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11일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양당이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에 전격 합의하고 11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바람에 브리핑이 무산됐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해온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오는 17일 이민개혁법안의 법사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17일 이전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8인방에 압박했습니다. 따라서 8인방 의원들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게 됐으며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세부 사항들도 일단은 상정 후에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찰스 슈머 의원은 법안 초안이 마련됐고
더 이상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며 다음 주 초까지는 상정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주말까지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추방에 직면한 한인 이민자가 1,150여 명입니다. 물론 전체 추방 판결을 받은 이민자에 비하면 소수입니다만 올 들어서도 157명이 추방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한 2013 회계년도 상반기 추방 재판 계류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전체 32만 7,483건 가운데 0.4%에 해당하는 1,1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2006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46%가량 많은 상태입니다. 주별로는 뉴욕이 146건으로 캘리포니아 45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저지 114건, 버지니아 10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977명이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173명에 불과했습니다. 2013 회계년도 들어 6개월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모두 436명으로 이 가운데 추방 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64%에 해당하는 279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 16명, 뉴저지 9명, 캘리포니아 55명이었습니다. 추방 사유별로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120명으로 전체 76.4%를 차지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37명이었습니다. 노동 승인은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데요. 워크퍼밋이 있어야 정식 취업도 가능하고 소셜 세큐리티 번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회계년도 노동 승인을 받은 한인은 약 900여 명입니다. 한국 출신자 894명이 취업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인 노동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2에서 2013 회계년도 2분기까지 노동 승인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21,149건 가운데 한국 출신의 승인율은 5%를 차지해 인도, 중국, 캐나다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각률은 15.7%로 전체 25,092건 중 3,943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새로 접수된 신청서는 36,600여 건으로 지난 회계년도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신청서 가운데 약 30%는 감사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지난 분기에 37%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한편 2분기까지 승인된 케이스의 53%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였으며 학사 학위는 38%였습니다. 먹자골목의 한인 상인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먹자골목 교량 보수공사가 2년 넘게 끌어오면서 생존권에까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2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퀸즈 플러싱 149가 먹자골목 교량 보수공사에 한인 상인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레이힐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관계자들은 어제 교량공사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지역 한인 상인들의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시교통국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사가 계속 지연된다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당초 먹자골목 교량 보수공사는 2012년 5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먹자골목 진입로를 가로막은 채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퀸즈 한인회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1, 2차 피해 보고서를 작성한 후 뉴욕시 감사원실에 피해 보상을 요청하고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주 하원 의원, 피터 쿠 시 의원 등이
교량 개통을 시교통국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영에는 현재 JD 킴 퀸즈 한인의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소송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한 옐로캡 운전기사 송기평 씨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관할 19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19경찰서가 옐로캡 운전기사 66세 송기평 씨를 폭행한 범인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증거와 증인이 없으며 아파트 전체를 수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란킴 의원은 이 지역 마이카 켈러 주 하원 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19경찰서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형사과장으로부터 재수사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주말까지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으면 켈러 의원과 함께 용의자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회견을 열고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그때까지 경찰의 수사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송 씨에게도 조만간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입건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지목하는 라인업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에 사는 송 씨는 지난 5일 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20대 백인 승객에게 떠밀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관절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가 유예 기간을 둔 후 식당 종업원이나 메신저 등 상업용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반짝이 조끼와 헬멧 착용, 신분증 지참 등과 자전거는 벨소리가 나야 하는 등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뉴욕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안전 조례에 따라 플러싱에서도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둔 후 조만간 대대적인 상업용 자전거 안전운전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백구경찰서가 이날 배포한 영업용 자전거 운전 수칙에 따르면 영업용 자전거 운전자들의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직장명과 자전거 운전자 신원번호 3자리 숫자가 최소 2.5cm 높이로 등판에 부착된 반사 기능이 있는 상의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직원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반드시 위 물품들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영업용 자전거는 반드시 벨 소리 또는 기타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와 흰색 전조등, 적색 후미 등 반사 장치,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장명과 자전거 고유 식별 번호가 적힌 표지판을 자전거 뒤나 앞뒤 양쪽에 부착해야 합니다. 백구경찰서 토미용 부서장은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첫 적발 시 $100의 과태료가 고용주에게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점으로 찍어서 그리는 그림, 일명 점묘화는 수십만 개의 점이 모여져 하나의 작품이 탄생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요. 한국의 점묘 화가가 뉴욕 첼시 한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통해 작품 6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맨하튼 첼시에 위치한 암스테르담 위트니 갤러리. 멀리서 언뜻 보면 다리를 그려놓은 평범한 그림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수십만 개의 작은 점으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점묘화 기법으로 세계 각 나라에 대표할 만한 다리를 소재로 한 작품 총 6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뉴욕의 브루클린 브리지와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유독 뉴요커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 그림들을 탄생시킨 점묘화가 김주철 씨는 다리는 단절된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소통을 의미하고 있다며 다리 작품을 소재로 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다리는 연결, 소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가 또 소통이고 그리고 모든 게 소통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갤러리에는 김주철 화가의 작품을 비롯해 수십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초대전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갤러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판매되는 그림 수익금 중 10%를 적십자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학번역원에서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연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서관에 가지런히 정리된 한국 문학책들, 모두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미 K-팝과 K-푸드 등 세계 한류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 문학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학번역원은 원작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번역가들의 양성을 위해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문열 씨의 작품을 외국인들이 이해를 할 수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영어, 일어, 독어, 불어 등으로 번역을 해서 번역 아카데미의 지원 자격은 한국 문학 번역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들이며 직역을 하는 통역인보다는 문학을 잘 이해하고 다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의역에 중점을 둡니다. 서술적인 묘사와 작문들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는 고급 문체 실습과 문학 기행, 또 작가와의 만남도 운영합니다. 이번 연수 지원자들에게 장학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왕복 항공료, 그다음에 체재비 월 160만 원,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아카데미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육연구팀이 할 수 있으며 지원 시 서류 검토와 지정된 작품의 샘플 번역본, 전화 인터뷰 이후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천상병 작가의 귀천이나 영어로 읽는 한국의 좋은 시 같이 한국 문학 번역에 관심이 있으면 오는 30일까지 문학번역원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만우절은 지났지만 만우절 거짓말의 후유증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직 처벌을 받은 방송 진행자, 냄새로 속인 구글, 투명 바닥 항공기. 그러나 거짓말이 지나치면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인 벨과 스코트 씨. 지난 1일 만우절에 방송을 하면서 수도에서 일산화 이수소라는 물질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수돗물에 유독 물질이 섞인 건 아닌지 겁에 질린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They were asking about the water quality, and that's what we were. 하지만 사실 일산화 이수소는 물의 다른 이름. 수도국은 수돗물에 아무 이상도 없다며 시민들을 안심시키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So we went ahead and we made sure that we contacted the general manager and the station to at least get them to stop reporting that and to let them know that the water was safe to drink. 방송국 역시 즉각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We are very sorry. 짓궂은 만우절 농담으로 대소동을 일으킨 진행자들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Is a phenomenon that's been promised in science fiction for decades. We're excited to announce Google Knows Beta, our flagship olfactory knowledge feature enabling users to search for smells. 1,500만 개의 냄새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냄새 검색 서비스. 꽃 앞에서 냄새 검색 기능을 켜면 그 자리에서 꽃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사용자가 검색한 사물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If you have a question like, what does a new car smell like? Who knows the answer? Google knows. 하지만 냄새 검색 서비스는 인터넷 기업 구글의 만우절 장난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항공사는 최신형 항공기 도입 소식을 알렸습니다. 항공기 바닥 전체를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서 하늘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항공기라고 소개했습니다. 투명 바닥 항공기 역시 만우절 거짓말이었지만 중국의 관영 CCTV는 이를 진짜 뉴스로 보도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일대 대형마트에서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플러싱 지역 대형마트에서 지갑이나 셀폰을 도난당한 사건이 지난 1개월간 모두 14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최소 2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범인들은 주로 쇼핑객들이 계산대에 잠시 지갑을 올려놓거나 쇼핑카트에 핸드백을 올려놓은 경우를 노리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은 지난 10일 오전 둘루스 칼리지 프랩 아카데미 원장 이동석 씨와 관련자 4명을 서류 조작과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동석 씨는 애틀랜타 한국일보 사장으로 학생 숫자와 학급 규모를 허위로 보고하고 서류를 조작했으며 자격이 되지 않는 한인에게 학생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경윤 사무총장이 어제 맨해튼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뉴욕 신학대학교 선정 도시 천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도시 천사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뉴욕 신학대학교가 매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가 수여하는 올해의 커뮤니티 파트너상에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커뮤니티 파트너상은 3명으로 조셉 피켈로라 뉴욕 커뮤니티 밴 코퍼레이션 대표와 존 쿠이드와드 메트로폴리탄 푸드서비스 회장 등입니다. 학교 측은 김 대표의 선정 이유로 홀로코스트 센터와 함께 동아시아 역사 인턴십을 진행하며 위안부 등의 일에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화창하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